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는 새날의 기조가 있어요. 오를 때만 이야기합니다. 저번에는 한번 내릴 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일주천하로 끝나버리네요. 아유 즐거워라. 이번에 여러 군데서 했는데 지금 이게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 리서치가 24일 동안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 67.7 놀랍게도 여러분들 2분의 1이면 퍼센트율 얼마예요? 보람님? 50%요. 그렇죠? 네. 그럼 3분의 1이면요? 몇 퍼센트예요? 너무 긴장 아니에요? 33.3333%고 3분의 2는요? 66.6. 반 올리면서 66.7%인데 놀랍게도 67.7% 3분의 1을 넘는 거죠. 국민이 정부의 코로나 대처를 신뢰한다 해요. 물론 최근에 정광훈 사태가 있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처를 신뢰한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정부의 공권력을 믿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12월 초나 2019년 12월 초나 이제 올해 초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캐나다 연구소에서 들어와가지고 무슨 화학 무기로 개발됐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기 중으로도 감염된다는 그런 소리까지 엄청난 가짜 뉴스가 많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확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방역 시스템 자체나 정책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스스로 추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여든 그분들은 예외 상황이겠지만 30%에 들어가는 예외 상황이지만 지금 이 통계에 나오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방식으로 위험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안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너무 합리적으로 정부 정책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찍지 않았더라도 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지금 방향성 맞다라고 신뢰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여론조사 전문 분석가들이 이런 위기 상황일 때는 이 정부나 여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꼭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처럼 메르스 대응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삼성을 숨기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대응을 하니까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했던 기억들 하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가 반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을 신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거기에 협조를 안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찍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이 잘하고 있다라고 신뢰를 보내는 사람이 국민 중에 3분의 2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같이 협조해야만 긍정적인 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국민의 3분의 2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공감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뢰한다는 또는 지지한다는 긍정적 입장이잖아요. 근데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딴지를 걸어. 그러면 국민 여론은 또 멀어지는 거죠. 네. 무덤 파는 일이 미래통합당이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자기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해줘야죠. 여기 지금 데이터 리서치의 여론조사도 있지만 오늘 나온 여론조사 중에 RN서치 저는 이분들은 제가 신뢰하지는 않아요. 조원 땡땡땡하고 RN 땡땡땡은 신뢰하지 않습니다만 이분들마저도 여론조사 했더니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11.7%로 벌어졌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지금 이제 다시 재역전돼서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이건 분명히 정광훈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 같은 게 역사는 특정 어떤 시점으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잔매의 장사 없다 하듯이 자그마한 이슈들이 중첩이 되면서 미래통합당을 신뢰했던 집단들도 점점 신뢰를 놓기 시작하는 거고 그 신뢰가 완전 역전됐던 사건은 박근혜 탄핵이었을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잔매를 맞으면서 점점 이게 콘크리트화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뒤집지 않는 정도로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민주당은 38.7, 미래통합당은 27.0 이렇게 해서
국민들 여론은 점점 미래통합당이 멀어져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이번에 그 사랑제일교회하고 광화문 집회로 신천지 때보다 더 난리 났다고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뭐 확진자 300명 넘는다 이렇게 해도 이게 실제로 저도 친구가 알려줘서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코로나 현황을 국가별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난리 났다고 하는 시점에도 저 막 10페이지 넘어가야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팬데믹이 온 게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세계적이지 않았으면 아까 이렇게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진짜 몰랐을 텐데 이게 참 좋은 점도 있구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높아지고. 중요하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에 내가 봤을 때 미래통합당의 전략을 짜는 놈들이 없는 거예요. 정광훈은 사실은요 그냥 선동꾼이고 사탄이고 가짜 목사예요. 사실은 그건 자기들의 수익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야. 예. 좀 정확히 말하면 정치권이라는 건 약간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방역에 절대 협조한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그 현장에 나간 측면 사과한다라고 공식 사죄를 하고 최소한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가의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 번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떤 구조가 있냐면은 지들 비대위원회 회의 같은 걸 할 때 잠깐 그런 메시지를 내요. 근데 전반적으로 언론이 나는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에 딴지 거는 메시지가 나와. 그럼 국민들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쟤네들 아직도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여론을 못 따라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세게 내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예전에 한창 때 박근혜 같은 그 느낌을 줄수록 이런 2급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두리뭉술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이건 KBS를 비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락다운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만으로 뭐 다른 외국도 뭐 프랑스도 힘들어하고 있고 미국도 힘들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 기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프랑스에 특파원 없습니까? 우리가 내는 시청료로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채널들 다 네트워크도 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화면으로 찍어서 보여주라고 국민들한테.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 프랑스가 어떤 상황인지 락다운이라는 게 그냥 락다운 무슨 뭐 이렇게 락앤락 같은 뭐 브랜드인가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락다운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프랑스 워싱턴 길거리 찍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락다운이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들 있죠. 지금도 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취재해서 보여주라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비교할 수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KBS의 원래 임무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보여줘요? 아 그러면 그 미국에 프랑스에 영국에 있는 특파원들 다 귀국했나? 아닐 거거든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동해서 취재하고 보여줘야지. 왜 안 보여줘요? 새날에서는 대통령님 지지율이 내려갈 때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거는 아 그러면 시청률을 받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야기 안 하는 이유는요. 언론이 악의적으로 추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죠. 새날만 봐왔던 분들은 문 대통령이랑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이나 그게 의리하는 언론사들의 이 의도가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뉴스는 악의성이 있든 없든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말하면 여론조사가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먼저 내고 여론을 나쁘게 만드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여론 조작의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웬만하면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봐봐요. 이게 언론들이 이런 거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줄고 있는데 한국은 급증. 오늘 나온 뉴스예요. 그럼 남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방역을 엄청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숫자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했잖아. 너무 잘해주면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거는 연예에도 마찬가지야. 그 남자 놈이나 여성 뭐 해가지고 너무 잘해주면 지가 이제 왕자나 공주인 줄 알잖아. 나중에 조금만 못해주면 삐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엄청 영을 쓰고 뭔가를 막아내. 근데 조금만 확진자가 늘어나면 언론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코로나는 줄고 있는데 한국만 급증하고 있대. 줄고 특히 있는 확진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의료진한테 갑질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와 코피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대표적으로 차명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국민을 대신해서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게 이곳에 들어와서 다행이다,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게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갑질을 하지? 아니, 내가 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에 아까 지금 PD님, 아까 코로나 현황 있죠? 그 앞에 하나 올려줘 봐요. 미국이요, 이 시각 현재, 물론 숫자가 더 늘어났겠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로는 미국의 확진자가 595만 명입니다. 595만 명이에요. 595명 아니고? 595만 명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총 확진자가 18만, 그러니까 18,000. 죄송해요. 왜 큰일 이러세요? 날 뻔했다. 여기 맨 왼쪽에 오른쪽에 확진자 이게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왜 이렇게 빨라? 사라지는 거 왜 빨라 이렇게? 18,265명이라고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미국의 사망자가요 18만 2,357명이에요. 한국 사망자 몇 명이에요? 312명입니다. 브라질 확진자가 367만 명입니다. 사망자 11만 명이에요. 인도 323만 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5만 명이에요. 유럽 한번 가볼까요? 러시아 96만 명이 확진됐고 사망자가 16,000명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확진자 61만 명이고 사망자는 13,000명입니다. 페루 60만, 사망자 2만, 멕시코 확진자 56만, 사망자 6만. 이렇게 쭉 가요. 대한민국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선진국 이탈리아 한번 볼까요? 26만 명의 확진자고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에요. 와 프랑스 선진국이지 확진자가 24만 명이고 사망자는 3만 명입니다. 독일 확진자 23만 명, 사망자는 9,345명. 캐나다 엄청난 복지국으로 알려져 있죠. 확진자 12만 5천 명, 사망자 9천 명. 다시 한번 보여줘요. 한국 어떠냐고. 한국 확진자 18만 죄송. 그러세요? 18,000. 18,200명, 사망자 312명이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는 감소 추세인데 한국만 급증하고 있다고? 이런 보도를 내야 돼? 근데 그런 보도도 문제고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 나라의 수치가 나오면은 외신까지는 뭐 민족 정론지라고 하지만 일단 우리 돈 써가지고 지금 특파원 말씀하신 대로 특파원이 네. 나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특파원이 그 나라를 나간 데는 그 나라에 대한 언어에도 능통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 근데 이전에도 무슨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합뉴스에서 미국발 기사에 대해서 잘못 오역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파원에서 나갔거나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한국도 그러니까 연합뉴스하고 JTBC에서 한국은 끝났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8.15 광복절 네. 집회 이후에. 그래서 아니 트럼프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상황이야? 지금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수치를 보면은 다른 나라한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오랜만에 이 일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가 했던 말은 한국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코로나19가 끝났지. 코로나가 끝났지. 그런데 어제 크게 터졌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8.15 광복절 이후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을 오역을 한 거죠. 아, 이럴 거면 특파원 왜 보내냐고. 예. 그러니까 이게 덕을 때리는 게 뉴질랜드나 대만 사례들거든요. 여러분들 가짜뉴스 섞지 마세요. 뭔 말이냐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것은 셧다운도 록다운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보장을 했어.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방역은 철저하게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 성장률 1위를 달성했어. 물론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2등 국가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만이나 뉴질랜드는 뭐야? 아예 막아서 사람들을 못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안 한 상태로 확진자가 안 나온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 뭐 280명이네 300명이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언론들이 정말 쓰레기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계는 줄고 있는데 한국만 급증했다. 숫자로 한번 봐라 이 새끼들아. 특히나 그 대만 관련해가지고 정말 언론들이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대만에서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중국을 일찍부터 차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만이 중국을 차단한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작년에 이게 대만이 그 미국 무기를 구입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외교 단절이 일어나가지고 대만 내에 거주하고 있던 관광객들이나 체류자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교적인 분쟁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가 끊어진 거지 코로나 때문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나중에 2020년 들어와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만은 일찍부터 코로나 상황 초기부터 중국하고 차단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뭐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데 미래통합당이 또 다시 꺼내든 게 중국 봉쇄 왜 안 했냐예요. 난 이 사람들 무슨 좀비예요? 왜냐하면 중국을 봉쇄에 가장 먼저 했던 나라가 이탈리아였었죠. 그때 이탈리아 난리 났었죠. 네. 그러니까 중국 봉쇄랑 상관이 없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도로 해석을 하면 중국을 봉쇄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 폭망이죠. 그러니까 교역량이 대한민국 전체 4분의 1, 25%를 중국과 교역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닌 게 사실 있어요, 요즘에. 물건들 중에.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면 경제가 망가지면 문재인 정부 경제 망했네 할 놈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지금도 최근에 미래통합당, 미통당의 주호영 뭐라 그랬냐면 봐봐.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도 전문가들이 7차례에 걸쳐서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야만 확산 사태를 중단할 수 있다 했는데 정부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많다. 얼마나 비급한 합법입니까? 지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을 그러니까 막지 않아서 실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실 그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소위 지금도 얘네들은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예. 중국으로부터 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그때 3월 달에 신천지 사태가 났을 때는 중국에서 교회 만들려고 신천지 사람들이 거기서 갔다가 와장창 들어옴으로써 숨기면서 생긴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중국 사람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왔다는 지금도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 신천지 사람들이 옮겨왔다는 게 정설이잖아.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을 안 막았다는 이야기를 또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브레인에 우동이 가득 차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봅니다. 얘들 어떡합니까 진짜. 걔 말고도 막 지상욱이나 김석기 이런 사람들이 최근에 지금 중국을 안 막아서라고 또 방역 실패론을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뭐 가짜는 소리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줄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세계 톱3에 들어갈 정도로 그 수준이 높냐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게 2019년도부터 메르스와 동일한 형태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를 가정해서 계속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었고 2020년에 확산될 수 있는 바이러스 후보군 중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하고 계속 전 세계 상황을 모니터링했던 대상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 외로 중국에서 너무 빠르게 확산하니까 그 정도 속도로 확산할 거라는 걸 예측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행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 후보군의 코로나를 놓고 모니터링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 애들은 이 우동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머릿속에 우동을 쭉 뽑아내야지 뭔가 좀 말이 통하는데 답답하네 진짜. 배현진뿐만 아니라 우동 많아요 애들이. 우동 맛있는. 예, 한 줄기로 쫙 뽑아내면 어떻게 볶아라도 줄 텐데. 우동이란 말 쓰지 마시고요. 예. 무슨 우리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가락국수. 가라. 그게 우동이에요. 예. 우동은 일본 말이잖아. 머릿속 가락. 우동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인포데믹스. 이게 이제 팬데믹이랑 좀 개념은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팬데믹이잖아요.
인포데믹스는 뭐냐면 이제 온갖 가짜 뉴스가 돌아. 근거도 없는 정치권에 이러면 안 된다고. 니들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그거야. 근거도 없는 중국 봉쇄안에서 방역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꺼내고 자빠졌는데 그게 지금 카톡 등에 또 유튜브 신의 한숨 같은 애들이 또는 뭐 세모 네모 연구소 같은 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그것을 믿게 만드는 효과가 이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 그 자체가 인포데믹스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방역 방해행위예요.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랑 나쁜 의도를 갖고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다 인포데믹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지율 안 오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내대표부터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대응할 때,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름 또는 뭐 문재인이라는 이름, 뭐 배현진이라는 이름, 뭐 이런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 있죠. 그 이름을 빼고 사실관계만 한번 지적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제 전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대문에 코로나 왔다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게 각각의 용어들을 저쪽 어르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만 뭔가 특별해가지고 뭐 거리를 뛰어넘고 모든 장비를 뛰어넘어서 눈빛만으로 감염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코로나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를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그 만약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라는 말만 빼고 그 문장을 반복해줘 보세요.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진짜냐 아니냐. 그게 이제 일종의 꿀팁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모자란 짓거리 하는 거죠. 광화문 사건이 딱 터졌죠. 광화문 사건 이전에 이미 정광훈은 알고 있었어요. 러브젤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를.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미래통합당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조호영 씨 잘 들으세요. 이 꿀팁을 하나 저도 드릴게요. 부동산 문제 막 흔들어 댔더니 부동산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이슈 파이팅이었거든요. 주호영 같이 막상 돈을 벌어던 자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생기는 현상이 주호영이 23억이고 박덕금이 73억이에요. 그러니까 주장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상하게 먹혔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약해서라고 먹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기회에 문재인 정부 지금 180석이면 뭐해?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후반기로 가고 있는데 이 내친 김에 부동산으로 지금 막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방역 이제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를 지킬 만한 요소란 말이에요. 속마음속으로 방역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광화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미래통합당이 걸고 들어온 프레임이 방역 실패 프레임이에요. 문재인 정부 잘하는 거 이제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들이 보기엔. 근데 그 가락국 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방역 실패에 대한 구호를 외쳤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실패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위기의식이 생긴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필연적이게도 정광훈하고 미래통합당은 한 몸이었던 겁니다. 역사적 흐름상. 그러니까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역 실패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지만 뭔 소리야 새끼들이 니들이 방역 실패를 의도하는 자들이잖아라고 국민들이 자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무슨 막 봉쇄 이런 얘기를 꺼내봐야 안 먹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분명히 황교안하고 정광훈이 같은 무대에서 서로 뭐 이렇게 다독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눈으로 본 기억이 몇 달 전인데 이제 와서 우리 당이랑 미래통합당이랑 정광훈이랑 상관없다 그러면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럼 내가 본 건 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불쾌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표를 구걸하는 건지 아니 진짜 그러니까 이야기 내가 황교안한테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조언했던 이야기를 주호영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뀐 다음에 뭐 미래통합당은 극우하고 다를 거라고 선긋기를 하려고 한다며. 김종인이 그렇고 하려고 한다면서요. 근데 멍청한 짓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선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선동의 효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지층은 결집을 시켜요. 야,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 세게 말하네. 그래, 문재인 정부가 뭘 방역을 잘한 게 뭐 있어. 중국도 막지 못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결집을 시킨다고요. 근데 극우가 결집이 되는 만큼 사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과학 30%는 그냥 극우예요. 국민의 중에 보수의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극우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뭉쳐지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갖고 정치를 못한다는 게 문제죠. 상식적인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중도층의 사람들은 절대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정치 못한다고. 서울시장 선거를 노린다면서요. 부산시장 선거를 노린다면서요. 부산시장은 먹힐지 몰라도 언감생심, 주호영 같은 이런 발언들이 많아질수록 서울시장은 절대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만도 안 됐다고? 네. 헐. 근데 이게 가짜뉴스 뭐 징벌적 손해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명분이 완전히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이런 팬데믹이나 국가적 엄청난 긴급 상황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세력들 때문에 가짜뉴스를 진압해야 된다라는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세게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지질 이야기는 여기까지.